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도 계약금 등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신청도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정부가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로 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 장을 전화로 모셔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거론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이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첫 공급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08년 12월에 오산시 세교지구에서 832세대를 10년 분납임대 방식으로 공급했었는데요. 네. 그 현 정부가 서울시에서 올해 8사 대책으로 20년에서 30년 지분 적립형 분양을 이제 공급하겠다고 다시 밝힌 것입니다. 아, 예. 이제 뭐 요즘 규제 지역은 대출 규제 강도가 센 상황이라서 사실 뭐 20, 30대는 종잣돈 같은 초기 자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요. 일단 뭐 집값의 20%에서 40%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네. 입주 이후에 실거주하면서 20, 30년간 단계적으로 이제 자녀 분납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아하. 뭐 아무래도 초기 자금 부족한 무주택 실소유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가 5억 원짜리다. 그러면 그 돈을 다 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중에 20%는 1억 원만 내고 일단 분양받고 살면서 나머지는 임대료로 차차차차 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5억 원짜리 주택의 최초 취득 금액이 만약 20%라면 네. 일단 1억 원을 내고 20%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향후 이제 4년마다 10에서 20%씩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 뭐 최종 소유권은 뭐 20년, 30년 뒤에 갖게 되는 것인데 네. 대신 이제 보유하고 거주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재산세 같은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점은 좀 장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과거 사례로 보면 최종적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는 시점은 최종 지분금을 납입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결국 내가 모든 돈을 냈을 때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구나. 예, 과거에 그런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토지 임대부 주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은 사실상 50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네. 토지와 관련돼서 내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분납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예. 뭐 초기 자금 부담이 낮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것은 건물과 토지를 최장 20년에서 30년간 분납해서 모두 본인의 소유로 등기를 칠 수 있다는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하, 예. 뭐 분납 기간이 길고 이제 분양 가격도 사실상 이제 과거와 달리 확정 분양가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분양 전환해야 된다는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분들 구미를 확 당길 만한 그런 주택 형태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얼마나 공급되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홍 부총리 말은 2020년부터 도심 분양이 가능할 거다. 근데 도심에 많은 양을 공급할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일단 20, 30대의 패닉 바잉도 좀 잠재우고 또 전세 가격 안정화 방향에서 사실 이제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을 예정보다는 좀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현재 시점에서 파악한 공급 예정 물량은 2028년까지 서울시에서 약 17,000호 가량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저이용 유휴부지 그리고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그리고 이제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지에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공공택지, 국공유지 이런 곳에 공급을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네. 일단 뭐 정확한 입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정비 사업의 공공 참여형 정비 사업 활성화가 만약 좋게 된다면 네. 공급은 추가로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또 하나 관건이요. 누가 공급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건설사가 짓고 분양하느냐일 텐데요. LH 등 공공사업자도 있고 민간 건설사도 있고요. 어떻게 좀 정부가 공급한다는 계획이죠?
일단 이제 시범 사업은 민간보다는 공공주도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공사와 서울시가 연리지원이라는 브랜드로 직접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유력한 입지 같은 경우는 서울의료원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도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경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택지 위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의료원 부지라면 강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일단 지불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단순히 영세 소득자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중산층도 입주가 가능한 유역의 공공 임대가 공급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시장에서 임대인 또는 뭐 임차인이 원하는 사실 임대차 유형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이 원하는 임대차 유형은 주로 전세 유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장기 전세 임대 유형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에 고려될 수는 있는데 아직 정부의 대책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후에 뭐 국토부나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네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지난 8월에도 사실은 이제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언급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은 중형이라는 단어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중형의 네. 의미로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임대주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뭐 이렇게 이제 소형 면적의 임대주택 공급은 그동안 꾸준한 편이었었는데 예. 최근에 시장에서 느끼는 임대차 시장의 주거 불안은 주로 이제 중산층들도 사실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전세 매물 부족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3, 4인 가족이 입주할 수 있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안팎의 임대주택 공급을 좀 폭넓게 확대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중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건설 공공 임대의 면적이 지금은 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안팎인데 이게 네. 이제 85제곱미터 정도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예. 자, 그러면 문제가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공공임대주택이란 것은 예산이 투입되고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늘 해오던 방식대로 보자면 기재부는 조금 또 난감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중형으로 임대 공급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부처 간의 의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공공임대 유형 통합을 고민해 왔었는데요. 네. 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쳐서 좀 다양한 계층을 한 단지 입주시키는 일종의 소셜 믹스를 가져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만약 이제 건설 임대에 그 30평형대 주택까지 넣으려면은 주택도시 기금을 더 투입해야 되는데 네. 기재부와 그동안 이견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의 전월세 시장 가격의 불안을 좀 해결하고 또 공공임대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번에 정책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거권은 헌법상 권리고요. 이 공공임대주택은 그야말로 그런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초유의 보루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일단 중산층을 위해서 30평형대 임대가 들어오게 하려면 이제 현재 면적 기준을 85제곱미터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입주자 자격 요건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 이제 중위소득 130%로 돼 있는 소득 기준을 좀 올리는 건데요. 네.
그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30%가 한 617만 원 정도예요. 네. 그래서 맞벌이를 고려할 때는 중형 면적의 중산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완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관련법도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 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데이터랩 감사합니다. 장님.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